안녕하세요.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균형 잡힌 식사 계획 편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자, 균형 잡힌 식사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의 요구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식사 계획을 했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사를 계획할 때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순서대로 좀 볼게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난번 균형 잡힌 식사편에서 우리가 식사 구성안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 일일 권장 섭취 횟수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먼저 우리 가족의 가족 구성원들의 일일 권장 섭취 횟수를 먼저 파악하는 거죠. 식품군별로 하루에 그 음식을 몇 번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런 권장 섭취 횟수를 끼니별로 분석을 하고요. 끼니별로 골고루 배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 끼의 식사와 또 간식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배분하고 나면 식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에 맞춰서 식사 계획을 하는데요. 자, 자세하게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일일 권장 섭취 횟수를 파악하자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가족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 이게 4인 가족이라고 합시다. 여기 예시로 선생님이 예시로 지금 적어놨는데 아버지의 나이가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그 표가 있어요. 이게 한국인 영양학회에서 정해놓은 표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자, 아버지 나이대에 해당한 남자가 공유는 몇 회, 여기 보니까 공유는 4회, 뭐 고기 생선 달걀 공유는 5회, 채소류는 8회 뭐 이렇게 있죠. 각각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하루에 먹어야 될 권장 섭취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파악을 하고 이거를 다 합계를 내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요. 그러면 이제 총 합계를 우리가 알았어요. 공유는 뭐 예를 들어서 13회다 공유가. 그러면 이 13회를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골고루 배분하는 거죠. 자, 골고루 배분할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침 비율을 따지면 아침은 1, 점심은 1에서 1.5, 저녁은 1에서 2 이 정도 비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대 1.5대 뭐 2의 비율. 간식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넣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골고루 좀 아침부터 너무 과하게 먹진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저녁 이런 순서대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렇게 골고루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회 공유가 예를 들어서 13회였다. 23회를 아침에 4번, 점심에 4번, 저녁에 4번, 부족한 간식 1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3개를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유부터 시작해서 우유민 유제품류까지 5가지의 식품군별로 그 횟수를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인 3끼니에 골고루 배분하는 걸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죠. 넘어갔네요. 자, 세 번째 해야 될 일 얘기할게요.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됐다면 그럼 이제 어떤 식사를 어떤 음식을 넣을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게 세 번째 단계죠. 자, 우리 그 학교에서도 식단표 나오잖아요. 식단표 나오는 것처럼 밥, 국, 장조림 이런 식으로 나오죠. 후식까지. 자, 이런 식으로 식사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식사 계획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식사 내용 구성할 때 작성하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 급식표에도 보면은 이 순서에 따라서 보통 작성을 해요. 제일 처음 작성하는 게 주식, 네, 밥이나 면이나 이런 거 있죠. 밥, 면, 뭐 이런 것들이, 뭐 빵 이런 것들이 보통 주식에 해당하는 게 먼저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과 찌개 종류,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반찬이 세 번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가 들어간 반찬, 그
그다음에 김치는 보통 이제 우리 한국의 영양이 좋은 식사할 때 김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반찬으로 보기 때문에 김치는 채소류이긴 하지만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김치와 밑반찬을 적을 수가 있어요. 밑반찬이 뭐예요? 밑반찬? 오래 저장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우리 뭐 김이라든지 김, 뭐 콩자반, 멸치볶음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해놨을 때 주로 이렇게 오랫동안 놓고 먹을 수 있는 거, 뭐 젓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밑반찬이죠. 자, 그리고 나서 후식, 우리 디저트가 되는 부분들을 적죠. 보통 과일이나 후식은 과일이나 우유 및 유제품으로 과일이나 유제품류로 후식을 적지요. 자, 이 순서대로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 나오는 식단표도 이 순서대로 적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식사 계획 방법에 따라서 식사를 계획할 때 더 좋은 식사가 되려면 우리가 가족의 요구도 우리가 분석해서 고려해야지만 좋은 식사가 될 수 있겠죠. 그때 고려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양면이에요. 영양면 지금 방금 앞에서 우리가 뭐 일일 권장 섭취 횟수 뭐 이런 식사 구성안에 해당하는 것들을 맞춰가지고 식사 계획을 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영양적인 면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가족의 성별이라든지 또 가족의 나이라든지 가족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더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가야 되는 식사가 돼야지만 균형 잡힌 식사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방금 앞에서 얘기한 식사 계획 방법, 균형 잡힌 식사 계획 방법에 따라서 식사를 계획하는 건 이런 영양적인 면을 고려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면도 고려가 돼야 돼요. 경제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의 식사 예산 범위가 있겠죠. 뭐 일주일 단위로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달 단위로 있을 수 있고요. 뭐 하루 단위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좋은 식사라고 하기 어렵겠잖아요. 균형 잡힌 식사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예산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루에 외식비로 다 써버렸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경제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균형 잡혀였다고 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면에서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 중에 식사를 계획할 때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계절식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계절식품, 다른 말로 우리가 아마 제철식품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제철식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계절에 주로 많이 생산되는 식품을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그 식품은 값이 싸겠잖아요. 값이 저렴하겠죠. 그 다음에 신선도도 높고 품질은 좋은 반에 값이 싸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식사를 계획할 때 이용한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겠죠. 또 그거 외에 대체식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체식품 이용할 수 있는데 대체식품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식품군 중에서 또는 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품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있는 식사를 계획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소고기를 하려 했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소고기하고 비슷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거. 오늘 돼지고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소고기 뭐 장조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소고기가 비싼 거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균형 잡기 계획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장조림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또는 닭고기를 이용한다든지 더 저렴한 것의 식품을 이용하는 걸 대체 식품이라고 해요. 경제적인 면에서 이런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호면도 고려해야 돼요. 말 그대로 가족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싫어하는 게 뭐냐. 근데 어머니 좋아하는 것만 넣을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좋아하는 식사나 음식을 넣어야지 균형 잡혔다고 하시고 가족들이 즐겁다고 느끼겠죠. 좋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기호면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조리법도 좀 다양해야 될 거고 다양하게 계획을 해야 되고요. 또는 뭐 색도 좀 중요하겠죠. 일단 다 푸른색이에요. 밥상이. 그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조화라든지 조리법이라든지 뭐 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호면과 관련해서. 네 번째로 능률면이에요. 말 그대로 가족들의 생활 시간이 다 다르고 바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맞벌이 하셔서 바쁘고 여러분도 학원, 학교 바쁘잖아요. 근데 아침 시간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막 조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거는 균형 잡혔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활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조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가공식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조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거나 완전 조리가 된 걸 데워 먹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가공식품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우리 가족들의 생활 시간이 너무 바쁘고 하기 때문에 자, 가공식품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한 그릇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볶음밥, 비빔밥, 뭐 국수 이런 것처럼 한 그릇으로도 반찬이 따로 필요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요리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음식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이 없는 경우 또 시간이 바쁜 경우 이렇게 하고요. 주말까지 시간이 많은 경우 조리나 반찬의 가짓수를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그릇 음식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 앞에서 좀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는데 밑반찬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겠죠. 밑반찬 아까 뭐라 했어요? 오래 저장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반찬을 매번 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능률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해 봤다면 진짜로 균형 잡혔는지 정말 좋은 식사인지를 평가해야겠죠. 식사 평가. 자, 식사 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영양면, 방금 얘기했던 경제면, 능률면, 기호면에서 식사에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걸 식사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평가 결과는 우리가 다음번에 식사 계획을 할 때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이번에는 영양적인 면을 좀 고려를 너무 못했던 것 같아. 그럼 다음에는 영양적인 부분을 더 고려를 하고요. 또는 식비 예산을 넘어서 했다라고 평가가 나온다면 다음에 조금 더 저렴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경제적인 면도 고려하고 또는 식사 시간이나 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음식을 식사를 계획했어. 그러면 더 능률적으로 가공식품을 더 이용한다든지 한 그릇 음식을 더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능률 면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들이 좋아하는 식사가 아니었다. 그러면 가족들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다음에 식사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겠죠. 게 중요해요. 자, 그럼 평가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영양면. 영양면은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식품별로 일일 권장 섭취수를 잘 맞췄는지, 또 너무 지방이 많거나 너무 고지방의 음식이라거나 또는 당분이 너무 많이 섭취된 그런 것들로 되어 있지 않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식사 비용이 너무 초과했다거나 예산 범위 넘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또 대체 식품이나 계절 식품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또 음식의 양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버리는 양이 너무 많았는지,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낭비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능률적인 면에서 식사 준비나 외식을 했을 때 또는 식사를 준비하고 조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진 않았는지, 또 가족 구성원들이 역할 분담했는지, 또 설거지와 뒷정리는 잘 이루어졌는지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자, 기호면은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이었는지, 그 다음에 다양한 식품과 조리법을 사용했는지, 또는 음식의 맛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 기준 놓고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식사 계획이 잘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좋은 식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지 얘기해 봤고요. 수업 시간에는 그런 미션들을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는 어떻게 식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죠.